첫 번째 어떤 소식 가져오셨나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전진하고 있다.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낸 29일자 사설 제목입니다. 오늘 이 소식 한번 전해드리죠. 우선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민주주의도 경제도 전진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 겁니까? 지난 25일이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전후해서 네, 우리나라, 이재용 부회장? 우리나라는 당연하지만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이 공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네. 세기의 재판이다. 르몽드 신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외신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난 겨울에 한국 국민들이 권력층을 향해 던진 준엄한 경고 이후에 촛불. 정치권은 물론이고 과연 이 한국의 사법 권력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외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번 재판 이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까지 예상과 분석을 내놓을 만큼 지금 한국의 사법 정의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심 선고 났을 뿐인데 아직 대법원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대통령 사면 얘기가 벌써 나온다고요? 네, 그동안 봐왔던 거겠죠. 한국에 맨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해요? 이번에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네. 미국 LA 타임스도 그랬고 기타 미국의 언론들이 한국 국민들의 감시가 예전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사면을 내리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까지 앞으로 전진하게 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 내용입니다. 그 사설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면? 네, 한국의 정치 경제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인물, 그러니까 대통령과 삼성 총수를 법정에 세웠다라고 이 사설은 밝히면서 그렇죠. 보통 쿠데타나 정권 붕괴를 겪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국가 전복도 아니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설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독립적인 사법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난 겨울 이 정실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평화시 이후에 생긴 일들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만약에 과거 같았으면 삼성그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마도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 정도는 저지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경유착으로 특정지어졌던 한국의 합법적인 무혈혁명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요. 네. 합법적인 무혈혁명. 상당히 한국을 칭찬함과 동시에 과거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신문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또 민주주의와 기업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 뭐를 지적하고 있나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재벌 기업을 꼽았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은 개도국 당시에 오너일가가 지배하는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이끌면서 안정적인 리더십, 내부 재원, 그리고 경영 자원을 공유하면서 수출형 주도형 경제 아주 효과적인 결과를 얻었다라고 전제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성공한 재벌 대기업들은 힘이 너무 세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정부와 동등한, 심지어 더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됐고요. 한때 국가 성장을 주도했던 재벌이 이제 한국 사회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삼성 뇌물죄 이런 게 대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정치권의 대기업 자금 갈취 그리고 재벌의 소액주주들 착취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은 이번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뿐만 아니라 많은 외신들이 우리나라 정실주의의 병폐로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 28일자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도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 저평가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이런 재벌 기업들의 불투명한 순환 출자망을 통한 경영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이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 이런 데서 온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거든요. 파이낸셜 타임스도 그렇습니다. 한국의 재벌은 오너 일가의 경영권 장악을 위해서 소액주주를 희생시키고
정치권의 뇌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흠. 그러면서도 현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인 높은 청년 실업 문제 해소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청년 실업까지 또 연결을 시키는군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를 보면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오래된 경제와 국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경제 국정 질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데에 표를 던진다. 그렇죠. 이것까지. 재벌개혁의 첫 번째 과제고 또 하나의 과제는 뭐라고 썼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사법체계 독립성이 앞으로도 계속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서 제가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 약속이라다는 듯이 거의 모든 주요 외신들이 이번 재판 이후에 대통령 사면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신문은 이재용 부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만약에 받을 경우 그 부친이 2번이나 그랬던 것처럼 금융범죄에 대해 사면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재벌개혁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50년간의 한국의 성공 스토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대부분의 이제 사설들이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예. 파이낸셜 타임스 29일자 사설. 참 한국의 어떤 정치 전문가가 쓴 건 못지않게 굉장히 꿰뚫고 있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일본 상공 날아가는 탄도미사일 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도 좀 정리해 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모든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고 다양한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예. 일본 매체에서 나온 여러 전문가들의 반응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으흠. 우선 NHK 방송 뉴스에서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히라이와 슌지 일본 난잔대학 교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지만 관 방향이 아니라 동쪽 태평양을 향해서 쏜 것은 미국을 과잉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 레드라인을 한번 탐색해 보려고 한 의도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예, 예. 일본 상공을 날아가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본이 최근 지금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본에게는 경고, 미국은 너무 그렇게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리고 니온TV 뉴스에서는 이토 토시유키 전 해상자위대 사령관이 출연을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 평양에서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 미국의 위성을 피하면서 사람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장소에서 발사하려고 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예. 역시 같은 방송에서 이즈미 하지메 도쿄 국제대학 교수는 북한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재인 정부와도 교섭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교섭을 시도할 가능성? 네. 예. TBS 뉴스에 출연한 언론인 츠보이 하사시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괌 포격으로 오해받지 않는 듯한 방향으로 발사를 했지만 언제라도 우리는 괌을 포격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또 평가를 했고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미국을 자극하지 않는 듯한 아슬아슬한 곳을 노린 것이라고 하면서 이게 북한의 그동안에 해왔던 전통적인 스타일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문가들 시각을 몇 가지 정리해 오셨네요. 자, 또 주목할 만한 보도 뭐가 있을까요? 한국의 미용 산업을 소개한 외신이 있었습니다. 미용 산업? 네. 남미 대륙이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데 한류를 통한 문화교류 면에서 보면 사실 어느 대륙보다 가까운 곳입니다. 여기 지금 한류 바람이 엄청나게 불고 있고요. 그렇죠. 아르헨티나의 페르필이라는 신문이 한국의 미용 산업을 소개했습니다. 예. 한국에서의 미용 산업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향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이곳 아르헨티나까지 도달했다면서 한국에서 제조된 제품들을 적극적인 이미지로 홍보한 결과 이제 서울이 동양의 미용과 유행의 수도로 탈바꿈하고 있다. 네. 이런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K-팝이나 K-드라마 같은 한류 문화 콘텐츠가 퍼지면 그걸 즐겨보는 그 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출연한 탤런트나 가수들의 얼굴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렇죠. 이러면서 미용 산업하고 또 연결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의 미용 화장 문화 중에 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뭡니까? 네. 비비크림. 예, 비비크림. 예. 이게 원래는 독일에서 의학적 목적으로 개발이 된 건데 한국에서 이거를 피부 미용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본, 중국에 영향을 주고 이제는 전 세계인들이 한국식 비비크림을 활용하고 있다. 예. 이런 보도입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화장하는 걸 서양인들은 사실은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고 있는데 이런 비비크림을 통해서
남자도 예쁘게 나갈 수 있구나 이런 인식들이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서구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얼굴에서 광채가 나면 기름기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기피를 하고 있다라는데 이 신문은 그렇지만 이 비비크림은 기름기 때문이 아니라 수분으로 광채를 내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예. 도자기 피부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걸 바른 여성의 피부가 한국의 도자기처럼 빛이 난다. 이런 설명도 윤기가 난다. 곁들여져 있었고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한국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5개 이상의 제품을 바르는데 그렇게 많이 바르는데도 자연스러운 룩을 연출한다 하면서 어떤 화장술까지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화장품을 많이 바르는데 마치 안 바른 것처럼 연출한다. 네. 이런 게 외국에는 없는데 한국에는 있다. 그렇죠.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재밌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런 화장법에 대해서 과즙 메이크업, 숙취 메이크업 이런 연출법이 있는데 과즙 메이크업, 숙취 메이크업. 그러니까 뭐 숙취 메이크업은 어떤 거냐면은 볼터치를 눈 바로 밑에 해가지고 마치 술을 마신 듯한 얼굴이 된다고 해서 약간 발그스레하게 이렇게 볼빨간 뭐 그런 그렇죠. 거 말이죠. 볼터치 같이 하는 거고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면은 좀 어려 보이게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강조하고 싶은 것을 골라서 추가로 바르면 완성이 되는데 최근 유행은 이제 입술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한국의 화장술을 또 소개를 했고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비로소 한국식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는데 이 긴 작업을 통해서 완성된 얼굴은 역설적이게도 화장은커녕 마치 잠에서 방금 깬 듯한 얼굴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에서 방금 깬 듯한 얼굴을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를 바르는 복잡한 화장을 한다. 굉장히 외국인들이 볼 때 흥미로운 희한하네요. 사실이겠죠.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밖에서 본 한국이었습니다. 빅커뮤니케이션의 전민기 팀장이었어요. 층을 향해 던진 준엄한 경고 이후에 촛불. 정치권은 물론이고 과연 이 한국의 사법 권력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외신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뭐 여러 가지 매체에서 이번 재판 이후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이 있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까지 예상과 분석을 내놓을 만큼 지금 한국의 사법 정의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1심 선고 났을 뿐인데 아직 대법원까지 가려면 멀었는데 대통령 사면 얘기가 벌써 나온다고요? 네, 그동안 봐왔던 거겠죠. 한국에 맨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면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을 해요? 이번엔 첫 번째 어떤 소식까지 오셨나요? 한국의 민주주의와 경제가 전진하고 있다. 이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낸 29일자 사설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 소식 한번 전해드리죠. 우선 제목이 마음에 드네요. 그렇죠. 민주주의도 경제도 전진하고 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 겁니까? 지난 25일이었죠.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전후해서 이재용 부회장? 우리나라는 당연하지만 전 세계 주요 외신들도 이 공판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기의 재판이다. 르몽드 신문은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외신들이 관심을 보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지난 겨울에 한국 국민들이 권력에 세웠다라고 이 사설은 밝히면서 그렇죠. 보통 쿠데타나 정권 붕괴를 겪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게 국가 전복도 아니고 민주주의, 그러니까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됐다라는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설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독립적인 사법부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건 지난 겨울 이 정실주의에 대항한 시민들의 평화시 이후에 생긴 일들이라는 거고요. 그렇죠. 파이낸셜 타임스는 만약에 과거 같았으면 삼성그룹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아마도 지난주 이재용 부회장 유죄 판결 정도는 저지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정경유착으로 특정지어졌던 한국의 합법적인 무혈혁명이 시작된 것일 수도 있다라고요. 합법적인 무혈혁명. 뭐 상당히 한국을 칭찬함과 동시에 과거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그런 시각도 드러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신문은 한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가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기업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고 또 민주주의와 기업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LA타임스도 그랬고 기타 미국의 언론들이 한국 국민들의 감시가 예전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의 대통령들처럼 재벌 총수에 대한 사면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 만약에 사면을 내리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역풍을 맞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렇게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 한국의 민주주의와 함께 경제까지 앞으로 전진하게 했다. 이게 앞서서 말씀드린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설 내용입니다. 그 사설 내용 조금 더 자세히 전해주시면. 네, 한국의 정치 경제 분야의 가장 중요한 부인물, 그러니까 대통령과 삼성 총수를 법정에